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고양이 입양을 결심한 분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저 미양철과 하나씩 준비해 볼까요? 사람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입양 전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고양이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가족 구성원이 반려묘 입양에 동의했을까요? 엄마는 되는데 아빠는 안 된대.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고양이는 귀여우니까 무작정 데려오면 다른 가족 구성원의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하는 생각으로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건 절대 안 되겠죠. 가족 모두가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데려오는데 모두 찬성했다고요? 아직 안 됩니다. 바로 고양이 알레르기든 고양이와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족이 건강한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파양 사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고양이 알레르기의 가장 큰 원인은 고양이 타액에서 나오는 펠리원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고양이의 기름샘에서 주로 생성되며 침샘, 항문샘, 피부, 털 등 고양이 신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알레르기가 있으면 가려움증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곰팡이성 피부병인 고양이 ringworm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물리거나 핥힘을 당하면 고양이 핥힘병, 바르토넬라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반려묘를 입양하고 함께 생활하는 동안 사료나 필요한 용품 그리고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에 대해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한 조사에서는 반려묘 한 마리를 기르는데 월 평균 13만 6천 원이 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12, 곱하기 최소 15를 해보시면 엄청난 금액이죠. 기르실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반려동물과 함께 있어줄 시간이 충분한가요? 반려묘는 산책이 필요 없으니까 괜찮아. 과연 그럴까요? 고양이가 아무리 독립성이 강하다고 해도 보호자와 충분한 교감, 사냥놀이 시간, 돌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반려동물에게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는가요? 방치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마음을 접으세요. 네 번째, 반려동물이 살기 적합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일 집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고양이 모두가 안전하게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입양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와 고양이가 같은 공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 안전문이나 울타리를 통해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입양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면 이제는 진짜 우리 반려묘를 맞이할 실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고양이를 위한 주거 공간입니다. 고양이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양이에게는 이 집이 세상 전부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수직 공간, 캣타워가 필요합니다. 캣타워는 높은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의 본능을 충족시켜주고 동시에 운동 부족을 해소해줍니다. 집의 공간이 좁더라도 수직 공간을 활용하면 고양이의 이동 동선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 가능하면 창밖을 볼 수 있도록 창가에 두시면 좋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칫 창문을 열어두면 고양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묘창 설치도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 고양이가 숨을 수 있는 숨숨집도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자기 몸만한 공간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따라서 숨을 곳을 많이 만들어주면 새로운 환경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과 고양이 전용 모래입니다. 화장실 크기는 몸 길이의 최소 1.5배가 되어야 하고 사방이 막히지 않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이 모래는 종류가 다양한데 먼지 날림이 적고 응고력이 강한 벤토나이트 모래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스크래처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놀이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죠. 수직형, 수평형 등 다양한 형태의 스크래처들이 있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사료입니다. 사료에는 건식 사료와 습식 사료가 있는데 저는 혼용해서 먹이기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고양이들이 아플 경우에 처방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특정 한 가지 사료만 먹였을 경우 새로운 사료에 대해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습식과 건식 두 가지 혼용으로 급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강아지 사료와 고양이 사료는 다릅니다. 고양이에게 꼭 급여되어야 하는 필수 영양 성분은 고양이 사료에만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장과 하네스입니다. 고양이 외출에 있어 이동장은 필수입니다. 고양이들이 외출하는 경우는 대부분 병원에 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는 위에서 뚜껑이 열리는 이동장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이들은 낯선 곳에 오면 긴장을 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위로 열리는 이동장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 하네스는 산책용이 아니라 이동장이나 차에서 이동할 때 뛰쳐나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외 피부와 모질에 맞는 샴푸, 빗 등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준비 끝일까요? 아닙니다. 고양이 장난감입니다. 고양이가 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일별 장난감을 추천드리는데요. 돈이 많이 든다고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보시면 마음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고양이와 함께 살기 준비 잘 되고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죠. 고양이는 몸짓, 표정, 울음소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합니다. 따라서 고양이와 소통하는 방법도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였습니다. 고양이는 지루한 건 너무 싫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일별 장난감이라는 게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제공을 해야지 이 사냥 본능에 대해서 심드렁해지지 않고 고양이가 정말 처음처럼 재밌게 잘 놀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조금 돈 아끼고 싶은 마음에 한 가지로만 계속 놀아주면 나중에 장난감에 반응을 안 하는 고양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바꿔줄 수 있는, 주기별로 바꿔줄 수 있는 장난감 최소 7개는 필요하겠죠? 다양한 형태의 장난감이 나와 있는데요. 낚싯대형도 있고 또는 그냥 막대기 형태, 그리고 아니면 끈 모양의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장난감들 끝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끼의 종류가 바뀌기만 해도 고양이들은 새로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들을 바꿔 가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